의료인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이 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개원가에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통일이 됐다는 가정하에 오는 2052년 북한 주민 치과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최대 34조 원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 동네에 좋은 병원을 소개할 수 있는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가 의료정보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전 세계 교정치과 의사들의 축제가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바텍 MC스가 최근 지르코니아 블록 신제품 퍼핏 FX를 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남녀 간 차이가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말 글 학회지에 실린 환자 중심형 의료 커뮤니케이션 논문에서는 환자 18명의 만족도와 관련된 설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의료인에 대한 신뢰감, 의료인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등을 만족스러운 상담의 중요 요소로 꼽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진료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친절의 중요 요소로 생각했으며 여성은 상담자의 말투와 다정함 등 태도를 친절함의 척도로 여긴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78%는 진료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느낌이 들 때 친절하다고 느꼈으며 11%가 의료인의 다정한 태도를 중요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44%가 의료인 등 상담자의 태도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31%는 상냥한 목소리와 톤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통일이 됐다는 가정하에 30년 후인 2052년 북한 주민의 치과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최대 34조 원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가 총 3조 6,833억 원임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가 통일 후 북한 지역 치과 건강보험 설계와 재정 추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치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북한 주민의 치과 의료 서비스 이용률도 동일하다고 가정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추계 결과 대표적으로 2052년 북한 주민의 의료급여 수급자율과 건강보험 적용률이 각각 3%와 97%일 경우 북한 주민의 총 의료급여는 2조 1,608억 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34조 8,580억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연구진은 통일 이후 발생할 치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북 인도 지원과 치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재원 준비 과정에서 부담 주체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업법제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각 시도지부에 배포하는 등 중앙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신체 언어적 폭력 예방법을 위한 대처 방안을 포함해 사건 발생 시 대응 요령과 유형별 폭력 대응, 사건 발생 후 대응 요령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대화를 통해 공격적인 징후 등 환자와 보호자의 성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가급적 환자의 향후 치료 계획,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법제위원회는 폭행, 협박 예방법과 관련해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배치하는 등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 동네에 좋은 병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심평원은 오는 9월 5일까지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 공모전을 접수한다고 지난 8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의료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특히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어 진료 중 겪은 미담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기존 수기 부분 이외에도 빈칸 채우기, 노랫말 개사, 사행시 등 특별 부문을 신설해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이며 온 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종 9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과 함께 심평원장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특히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웹툰이나 카카오톡 대화 형태 등 대중적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 치과가 최근 당근마켓 앱에 의료 광고를 심의해 통과한 광고인 것처럼 버젓이 올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남 A치과는 기존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해 받았던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진행하다 최근 제보를 통해 취업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앱 이용자들에 한해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에 대해 불명확하게 광고하는 등 의료법을 추가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치과는 앞서 치아 교정 고민이신가요? 라는 문구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번호를 받았으나 당근마켓 앱에는 다른 문구에 의료광고를 올리고 심의로부터 받은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게재했습니다. 참고로 당근마켓 앱은 현재 다운로드 1,000만 건이 훌쩍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A치과가 불법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입한 것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보고서에 처벌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해당 미심의 의료 광고는 삭제됐으며 절차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4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취업이 주관하는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방안 토론회가 지난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지환 연세치대 보철과학교실 교수는 보철 보장성 강화 선호도에서 최우선 순위로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PGH 급여화, 보철 재료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건보 적용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보철보험 확대에 공감하며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근거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 더 확대하는데 초기에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취업은 치과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 구강 건강권 증진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학술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교정치과 의사들의 축제가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56회 국제학술대회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가운데 사전 등록이 오는 9월 4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각지 치과 교정학 분야의 저명한 연자가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는 세미 핸즈온 코스를 동반한 프리 콩그레스, 회원 대상 스페셜 세션, 특별 강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신기술 및 임상연구 5개 세션, 디지털 교정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심포지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풍성한 전시회와 함께 전 강연 동시 통역 서비스, 모바일 앱을 통한 대회 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참가자에게는 취업 보수교육 점수 4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되며 등록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현장 등록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체 동향 소식입니다.
바텍 엠시스가 최근 지르코니아 블록 신제품 퍼핏 FX를 출시했습니다. 퍼핏 FX는 작업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55분 이내로 지르코니아 크라운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드캠 밀링 장비로 성형한 후 즉시 세팅이 가능한 만큼 일반 지르코니아 대비 9시간 이상, 리튬 디실리케이트 대비 30분 이상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진료 동의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텍 엠시스 측의 설명입니다. 퍼핏 FX는 또 특허받은 성분 조합과 제조 공법으로 파괴의 인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만큼 크랙 저항성은 높고 치핑 발생률이 낮아 마진 적합도가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강도와 안정성이 우수해 세라믹 블록에 비해 크랙량이 줄고 적응증이 넓어 온네임과 인네임뿐만 아니라 크라운 브릿지 등 다양한 케이스를 원내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퍼핏 FX는 우수한 강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가공성이 뛰어나며 구치부 크라운, 3유닛 브릿지까지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유튜브가 앞으로 의료 정보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8월 1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의료 정보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유튜브에 난무하는 의료 관련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짜뉴스 판단 기준은 국가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기준으로 만약 기준을 위반할 시 경고가 주어지고 90일 이내에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폐쇄됩니다. 규제 대상은 예방, 치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질병의 존재를 부인하는 잘못된 정보 등입니다. 치과 분야도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정보들이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정책 적용을 위해 전 세계 보건당국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찾은 의료 및 건강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바이오템이 오는 9월 6일 2023 바이오템 GBR 세미나를 대구 경북치과의사신협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바이오미 오는 9월 6일 예방진료와 치과 경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네이처럼 치과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IBS 임플란트가 오는 9월 9일 암이 심화 과정 발치 후 즉시 식립 세미나를 각 지역 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TNS가 오는 9월 9일 2023 세라핀 교정 세미나를 위플레이스 강남점에서 개최합니다. 네오 임플란트가 오는 9월 9일 은평구에서 메디트 퀴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 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